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2년 설을 맞아 경남도 내 지자체 단체장과 기관장을 모시고 지난 성과와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 특집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2년 이민년 올해를 미래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포한 허성권 김해시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연초에 김해시는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탄소 중립 도시로의 행보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시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절에서 지역의 공원 묘원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조화를 쓰지 말게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좀 과감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제는 뭐 기후 재해, 재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기후 위기로 인한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리오 환경 협약이라든지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그린 뉴딜 대전환,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런 말들이 이제 사실은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의무화할 정도로 앞으로 탄소 중립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수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네.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느냐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시정 전 분야에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가운데 특히 이번에 우리 관내 13개 장례식장에 네네.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다가를 제공하면서 일회용을 너무 많이 쓴다. 그렇죠.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장례식장 그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이제 우선 그 일회용을 안 쓰고 네. 다해 용기를 뭐 세척에서부터 우리 시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3월 달부터 그동안 준비를 통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례식장 사업주들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월 이후에는 관련 시설의 정비가 좀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다해용기는 그 세척을 해야 되고 좀 다소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 또 장례식장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이번에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직접 담당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대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네 곳의 그 공업묘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에서 수입한 이 플라스틱 조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뭐 약 한 14~15톤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화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단체 또 관계자들과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치 노력을 함으로써 정말 실천을 하기로 협약까지 해서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탄소 중립도 실천하면서 우리 화훼 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또 꽃판매점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해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이 생활 속에 소비 촉진도 이룰 수 있고 뭐 우리 이 시민들이 정말로 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나 국가보훈처나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이 자기들도 실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자료 요구도 하고 협력이 요청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정책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탄소 중립 얘기를 하셨는데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김해 씨가 올해 또 내세운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또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보다 예산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지원 정책 좀 궁금합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적인 화두가 이제 이런 이 청년 실업률이 높다. 네. 뭐 이런 우리 젊은 청춘들이 요즘 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은 수도권에서 이제 그 일자리 구하고 뭐 이런 결혼해서 다 이 지방을 이렇게 기항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도시마다 이 인구 절벽 문제, 인구 소멸 문제 이런 게 굉장히 큰 화두인데 우리 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청년들이 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청년다움이라든지 청년들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 뭐 또 문화소통, 청년복지 뭐 이런 등에서 63개 사업을 직접 우리 청년들과 이 소통을 통해서 발굴해서 정책도 우리 청년들이 직접 수립하고 그걸 또 실천에 옮기고 또 책임도 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 청년들 창업 지원이랄지 또 이런 그 AI나 이런 디지털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 이런 맞춤형 일자리 등을 통해서 굳이 우리 청년들이 이 대도시나 이런 그 수도권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장학 제도를 통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거기들에게 취업 장려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청년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계획들은 이제 쭉 이제 큰 것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바로 코로나19 시대 방역인 것 같습니다. 방역 관련 정책들은 많이 내놓고 있고 또 이제 김해 씨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나 아쉽다고 꼽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김해 이제 공공병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사실 창원이나 부산처럼 큰 도시가 근처에 있는데 꼭 큰 병원이 필요할까? 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장님 생각하셨을 때 김해의 공공병원 유치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면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우리 김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이 이제 부산시와 인접해 있고 창원시와 인접해 있어서 네네. 뭐 이른바 대학병원급 상급 병원이 김해는 하나도 없지만 좀 가까이에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원정 진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공공공단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1년에 의료비 지출이 뭐 1조 한 5천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40% 가까이가
인근 도시에 원정 진료를 하고 있다. 또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중증 환자들이나 이런 격리되는 우리 환자들이 관내 공공병원이 없으니까 뭐 도시별로 따지면은 뭐 굳이 38개 도시로 분산 수용하는 이런 그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절실해졌다.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관내 그 의과대학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인제대학에 우리 시의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또 결과물을 가지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이렇게 한 결과 반드시 300병 이상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에 이 공공병원 설립을 요청하는 그 정식 건의서도 제출해 놓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두 분 민홍철, 김종호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다행성은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건립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서 김해시 올해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 환자나 여러 가지 이 감염병 관리나 이런 의료 재난이네 할 수도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 공공병원이 없는 거는 아마도 김해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공공병원이라는 게 이제 도립 의료원도 가능하고, 네네. 그다음에 국가 감염병 전문 병원도 가능하고, 네. 또 국가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적십자 병원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이라든지 혹은 국민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유형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립 가능한 이런 공공병원을 우리 시 상황에 맞는 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방역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걸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를 조금 활성화하고 소비 심리를 좀 회복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많이 이제 경제가 침체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생활의 어떤 패턴이라 해야 됩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이 소비 심리도 예전 같지 않고, 지금 그 코로나19 팬데믹도 2년이라는 이런 장기간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아예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이 소비 심리를 예전으로 이렇게 회복하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경제부서에 비대면 경제팀 전담팀을 설치해서 이런 각종의 우체국 홈쇼핑이라든지 혹은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김해사랑 상품권이나 또는 이런 착한 배달, 또 전통시장 활용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네네. 또 배송을 서비스를 우리가 이 지정된 앱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경제 회복 심리를 북돋우고 있고, 특히 김해사랑 상품권은 내년에 한 400억, 500억 하다 올해는 한 1000억 가까이 이 확대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지역 생산품을 또 많이 활용을 하자 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필품이나 이런 생활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저 리스트업에서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하고 있고 또 홈쇼핑이나 이런 데 알선도 하고 있고 LG 헬로비전도 좀 그런 데 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출마 의지, 시장님의 출마 의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출마하십니까? 제가 이제 전임 시장님의 그 당선 무효형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재선거에서 2016년도에 시정을 맡게 되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서 지금 벌써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나 이런 그 지역 경기 뭐 이런 그 둔화로 중단되거나 보류됐던 많은 사업들을 다시 이렇게 불씨를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또 전국 체전을 우리가 2024년에 제105회 개최 도시입니다. 지금 국제기구의 메인 스타디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 그 외에도 이제 국립 뭐 이런 자연휴양림 문제, 숲체험원 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가약사 문화센터 뭐 또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우농업 확산센터 이런 많은 국가 사업들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직 삽질을 못하고 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고 제가 나름대로 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난 얘기를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뛰어다녔습니다만 이런 마무리 못한 일들이 많이 있고 해서 뭐 물론 이런 그 하나하나 절차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한 곱이 한 곱이 잘 이렇게 이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부진한 사업들 또 아직 삽질을 못한 사업들을 뭐 잘 마무리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민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김해 시민과 더불어서 경남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카메라 보시고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오미크론이 지금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멀리 계시는 지인들, 친인척들이지만 마음은 좀 가까이 해서 이번에도 편치 않는 이런 기승기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로서는 이 백신이 지금 3차까지를 완료로 해서 49%, 50% 수준이 아직 안 됩니다만 빨리 70%, 80% 이렇게 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올해는 코로나를 좀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또 우리 시는 올해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 새롭게 도약하는 김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이 지역 경제 회복 또 우리 도시 품격을 좀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 갈등 요소들을 좀 봉합하고 지역에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갖고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우리 시에 좀 이렇게 제공도 해 주시고 또 이 명절이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온 가족이 행복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허성권 김이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